안녕하세요, 조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르노 삼성자동차의 QM6 2.0 GDE 모델입니다. 가솔린 SUV라서 조금 귀한 모델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각종 브랜드들에서 가솔린 SUV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 받았던 느낌은 SM6에서 이미 경험했던 뛰어난 디자인인데요, 앞쪽에서의 일체감이나 디자인의 완성도가 가장 높은 SUV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C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에서 데일라이트까지 깔끔하게 떨어지는 저 라인은 지금 봐도 너무 멋스럽고 멋있습니다. 가운데 프론트 그릴은 크롬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시면 좀 부고글지게 해두고 안쪽에는 크롬 대신에 플라스틱을 적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가까이서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차량을 조금 띄워놓고 보시게 되면 조금 멋스럽고 강한 이미지를 잘 구현해 주고 있습니다. 직렬 4기통 2.0 GDE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배기량은 1997cc고 최고 출력은 144마력입니다. 150마력이 조금 안되죠. 하지만 토크가 20.4로 토크는 마력에 비해서 저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CVT 미션이 적용이 되고요, 11.2에서 11.7 정도의 평균 연비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륜구동 차량이고요. 전장은 4675mm, 휠베이스는 2705mm로 휠베이스가 조금 더 길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기로 보면 투싼과 산타페의 중간 정도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휠 타이어는 225mm 55 19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이즈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2.0 가솔린 모델에도 19인치 휠 타이어를 많이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25mm를 사용한 거는 저는 연비라든가 여러가지 차량의 파워트레인을 고려를 해서 적절하게 오버하지 않고 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스럽다고 생각하는 휠 디자인이고요, 깔끔하고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감 있는 디자인은 후 측면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전반적인 라인들이나 테일램프의 디테일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뒤쪽에 와서 계속 보시는데요, 지금 완만한 사다리꼴 형태를 잘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의 안정감도 굉장히 큽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디퓨저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다듬어 줬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얌전하게 다듬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앞에 헤드램프와 그릴, 그리고 뒤쪽에 테일램프, 이 두 가지의 디자인 일체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테일게이트 안쪽을 보면은요, 먼저 전동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전동 테일게이트가 적용된 경쟁 차량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작동 시에 소음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서 저는 그 점을 높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버튼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안쪽에 보시게 되면 트렁크 공간인데요, 딱 사이즈에 맞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빛이 비쳐서 조금 안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사이즈는 크지도 작지도 않아 딱 적당한 사이즈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트백이 폴딩이 되고요, 이쪽에서 레버를 잡아당기면 앞으로 딱 접어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플랫하게 펴지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큰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 실내등, 그러니까 트렁크의 짐을 확인하기 위한 실내등이 LED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승 차량은 조금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벌집 매트도 깔려 있네요. 양쪽으로 조그맣게 파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타월 같은 것들을 보관하실 수도 있고, 간단한 케미컬 같은 것들을 보관하시기에 좋은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닥을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 들어 올리게 되면 이 안쪽에 공간이 조금 더 있어서 지저분한 것들을 여기에 좀 보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보시게 되면 펑크 수리킷이 있습니다. 저 플라스틱 부분은 우퍼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스페어 타이어 적용을 하지 않고 펑크 수리킷 적용한 거는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바닥 공간까지 깔끔하게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스마트 키는 카드형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짜임새가 좋은 편이고 가죽 질감이 좋다라는 첫 번째 인상을 받게 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아쉽지만 운전석만 오토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 더 아쉬운 거는요, 야간에 이쪽에 조명을 보게 되면 요거 하나밖에 안 들어와요. 나머지는 지금 조명이 들어오지 않아서 야간에 사용할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웹포켓이 있는데 마감이 조금 더 정교했으면 어떨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간도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고요.
스피커는 보스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키킹 플레이트에 QM6라고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입니다. 빛 때문에 안 보이는데 QM6라고 돼 있고 전동 시트 적용이 됩니다. 가죽 질감이 상당히 좋은 시트가 적용이 돼 있어서 가죽에 있어서는 동급보다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타공이 돼 있다는 건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통풍 시트 적용이 돼 있습니다. 윙 타입,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에서 봤던 비행기 좌석에서 봤던 헤드레스트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편합니다. 특히 운전할 때보다 잠깐 휴식을 취할 때 시트를 눕히게 되면 정말 목을 잘 지지를 해줘서 요 포인트에선 제가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실내 한번 보시고요. 지금 시승 차량은 3D 매트라고 하나요? 이 최근에 유행하는 매트인데 르노에서 나온 옵션 매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도 적용이 돼 있어서 보다 깔끔한 실내를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좌측에는 지금 열선 스위치하고 테일게이트 스위치가 달려있고 그 아래쪽에는 주유구랑 본닛을 열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틸팅과 텔레스코픽 적용이 돼 있고요. 안에 한번 타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실내에 타보면 굉장히 안락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티어링은 가죽 질감도 나쁘지 않고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약간 얇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립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D컷으로 끊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버튼 시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보통은 SUV를 생각을 하시면 디젤을 생각을 하시고 디젤 모델을 생각을 하시면 소음과 진동이 당연하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 QM6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3실린더 타입이고요. 가운데는 디지털이고 양쪽 끝으로는 아날로그 타입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지금 최근에 르노 차량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클러스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에는 이렇게 펑션 스위치가 있는데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오른쪽에서는 전화랑 음성 명령에 관련된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는 그 아래쪽으로 독특한 컨셉이죠. 고정형이라서 핸들을 돌렸을 때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점은 장점이지만 처음에 적응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적응하고 나면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S링크 적용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메뉴가 뭐든지 2번, 3번씩 들어가야지 메뉴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지만 큰 화면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생각보다 내비게이션은 글쎄요 티맥 기반이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물론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 보조하는 장치도 자동으로 주차가 지원이 됩니다. 이 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지금 해당 차량은 RE 시그니처 모델인데요.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엑스트로닉이라고 하죠. 르노의 대표적인 CVT 미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이 되고 크루즈 컨트롤도 이쪽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컵홀더가 4개인데요. 조금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개는 높고 2개는 낮고, 그러니까 X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운전석 쪽으로 요 하나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홀이 뚫려 있는 게 화면상 보이실 겁니다. 요 홀. 여기서 에어컨 바람이 나와서 이쪽 하나만 조금 차가운 음료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장 기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링이 가능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을 해 놓고 있고요. 암레스트는 지금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 오픈했을 때의 사이즈는 그냥 적절한 수준이고 그 아래쪽으로는 USB가 2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수납함은 이렇게 잡아당기면 좋은데 좀 위로 들어올리는 방식이라 약간은 불편합니다. 안에 공간은 벨벳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소음도 방지하고 있고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이어가고 있고요. 공간도 좀 깊이가 있기 때문에 공간도 괜찮고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뒷좌석 공간입니다. 수동으로 선쉐이드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고정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뒷좌석 공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헤드룸도 여유가 조금 있는 편이고 전체적인 공간감 나쁘지 않습니다. 헤드룸은 2단으로 이렇게 좀 파여 있는데요. 그냥 플랫하게 갔어도 좋았을 텐데 어쨌든 뒤쪽의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고요. 에어벤트 리어도 있고 12V 파워 아울렛도 마련되어 있고 USB도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옵션으로 3D 매트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어서 먼지가 일단 안 나고 요 끝까지 이렇게
잘 덮어주고 있어서 이런 포인트들은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죽 질감 역시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를 내리게 되면 르노 차량들은 이쪽에 이렇게 열선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컵홀더는 2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앉아봐도 공간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고 앞좌석보다는 조금 뒷좌석의 시트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야가 좋을 수도 있지만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티구안처럼 앞뒤가 시트가 같거나 뒤쪽도 좀 많이 낮춰줬으면 헤드룸 공간을 조금 더 여유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헤드레스트가 제가 윙타입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뒤에서 봤을 때도 마무리가 상당히 깔끔한 편이고요. 레그룸 보시면 역시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거의 없는 편에 속하는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한 가지 아쉽다라고 한다면은 뒷좌석 높이를 조금 낮췄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전체적인 실내 느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균형감 있고 짜임새 있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실내입니다. 참,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이 선바이저가 굉장히 큰 편인데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표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바이저 열게 되면 지금처럼 불이 들어오는데 LED 타입입니다. 언뜻 보시기에도 굉장히 밝으신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 야간에 잘못 보면 그 눈이 굉장히 아플 정도로 LED가 너무 밝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거 아니니까 LED 개수를 늘리고 조금 어둡게 해주시거나 은은한 불빛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눈이 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QM6 2.0 GDE 모델,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주행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가솔린 SUV는 저는 지금 이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스 모델이 2,400만원대에서 스타트를 하고 있고요. 트림별로 올라가서 고급 트림인 RE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대 후반에서 기본형을 살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또 도심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호대기가 많이 있는데요. 디젤 차량들에서 느꼈던 소음하고 진동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민 전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음하고 진동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또는 가솔린 고배기량 차량을 조금 선호하는 편인데, 지금 SUV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저는 현대자동차의 산타페 2.0 터보,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QM6 2.0 GDE 모델을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이나 차량의 크기, 전반적인 편의사항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시승하고 있는 QM6 2.0 GDE 모델이 가장 경쟁력 있는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소음하고 진동에 대한 이슈 거의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물론 디젤 SUV에 비해서입니다.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줍니다. 2.0 가솔린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터보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NA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의 SUV에는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토크가 20이 넘어가기 때문에 토크를 생각을 해보면 뭐 과격한 주행이라든가 좀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일상에서 크게 부족함 없이 달리기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 GDE 모델은 CVT 미션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륜구동이고요. 그래서 미션의 충격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리니어한 부드러운 미션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변속이 굉장히 부드럽죠, CVT 특성상. 그래서 파워의 약간의 부족함은 CVT 미션으로 전 영역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덕분에 지금처럼 시내 주행을 해보면 정말 편안합니다. SUV의 장점과 일반 세단, 국내에서는 세단은 아무래도 지금은 디젤 차량이 많이 있지만 세단은 가솔린 차량들이 많고, SUV 하면은 왠지 가솔린보다는 디젤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판매량도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근데 SUV의 어떤 편안함과 세단의 부드러움을 한 차종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가솔린 SUV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인 주행에서는 저는 디젤 차량보다 확실히 만족감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킥다운을 하게 되거나 조금 차를 빨리 조금 거칠게 몰아붙여 보려고 딱 악셀에 힘을 한번 줘보면, 악셀 페달에 힘을 줘보면 이 차량은 2.0
가솔린 엔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무래도 조금 답답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디젤 모델의 어떤 묵직한 토크감을 생각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거 SUV인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정도로 네, 조금은 반응이 디젤하고 차이가 나죠. 네. 고속도로에서 요금을 내고 한번 킥다운을 해보면 네, 이런 느낌입니다. 2.0L 가솔린 엔진 144마력이라고 굉장히 많이 더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은 답답해서 차량 운행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답답한 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확실히 자동차 전용도로에 올라오니까 디젤하고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디젤 차량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상당히 정숙한 편입니다. 그런데 가솔린은 그보다 조금 더 정숙한 실내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에서 2열 다음에 그 뒤쪽 트렁크 공간에서 약간의 울림음이 디젤을 조금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기어비가 안 맞다거나 조금 그렇게 엔진이 작동을 할 때가 있는데, 가솔린 모델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진 자체가 조용한 것도 있지만 CVT 미션을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비는 지금 순간 연비가 찍히기는 하는데요, 100km로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약 14.5에서 15.5 요 사이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연비는 제가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이 아마 이 차를 시승했을 것 같은데요, 시승했을 때의 느낌 그대로 봤을 때는 8.5 정도로 평균 연비가 측정이 됩니다. 이 연비는 전후 연비에 신경 쓰지 않고 시내 주행이 많고 여러 사람이 짧은 구간을 반복해서 탔을 때의 연비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연비가 8.5라고 한다면 SUV, 가솔린 SUV가 이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QM6는 맥퍼선 스트럿하고 멀티링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지금 저는 4인 가족, 저를 포함해서 가족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뒷좌석까지 편안하게 장거리 운행을 할 때 무리가 없는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를 타면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SM6의 AM 모션링크를 적용하지 말고, 토션빔을 적용하지 말고 멀티링크가 르노사에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 멀티링크를 적용을 해줬으면은 지금 아마 SM6 판매량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고를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토션빔이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멀티링크에 비해서는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서 약 100km 정도로 설정을 한번 해보면은요, RPM이 1600에서 1700 사이에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기어비가 조금 길게 설정이 잘 돼 있어서 연비 운행에 조금 적합할 수 있도록 셋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다양하게 변경하거나 조금 더 적극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패들 시프트 같은 거는 분명히 없습니다. 왜냐면 차량 성격이 가족을 위한 SUV고 더더군다나 디젤 엔진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스포티한 주행보다는 일상에서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그런 차량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도심 주행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저는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가솔린 SUV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로 QM6 가솔린 2.0 GDE 모델을 뽑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RE 시그니처 모델로 거의 풀옵션에 해당되는 차량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 가격이 3,000만원을 훌쩍 넘는 그런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스 모델인 기본형을 생각을 해보면, SE라고 트림이 있던가요? 아무튼 기본형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2,400만원대, 그러니까 개소세 인하 전후로 따진다면 클리오 2,300만원대의 클리오를 살아갔다가 한 100만원 더 주고 2리터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중형 SUV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타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치도 않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계자분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쟁사인 현대 산타페의 디젤하고 가솔린 비율하고
지금 QM6의 디젤하고 가솔린 비율하고 비교를 해보면 QM6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 판매량에서는 산타페한테 훨씬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솔린 모델의 판매량을 비교를 해보면 비율로 따지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조금 고속주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 160에서 180 정도까지는 자력으로, 자력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2리터 가솔린 엔진으로 뭐 나름 재미있게 달릴 수도 있습니다. 킥다운을 했을 때의 반응도 엑스트로닉이 물론 CVT 미션이지만 이렇게 기아가 탁탁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면서 또 기아 단수마다의 차별화도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변속 충격은 CVT니까 뭐 확실하게 적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실용 구간에서는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려드려 봅니다. 2리터 가솔린 엔진이라고 해서 과연 SUV를 조금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을까라는 게 여전히 퀘스천 마크인 거는 사실이지만 일상 주행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경험한 2.0 GD 엔진은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르노에는 TC 엔진이 CC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클리오에 적용된 120 TC부터 르노 메간 RS에 적용된 180TC까지 굉장히 다양한 터보 엔진들이 있는데요. 180TC를 이 차량에 적용을 해줘서 한 200만원 정도? 250만원 정도? 가격을 조금 올리면 2,600, 700 정도의 구입이 가능한다라는 어디까지나 제 가정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데 그 정도면은 진짜 달리기도 재미있고 공간의 만족도, 그 다음에 일상에서의 활용도도 높은 정말 알찬 가솔린 SUV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터널을 주행을 해보면 그 차량의 소음 정도를 좀 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바닥에서 들려오는 타이어 마찰음, 그러니까 바닥에서의 노면 소음은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도 이 정도의 풍절음이나 울림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만족할 만한 점수를 주고 싶네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경쟁 차량인 산타페처럼 옵션으로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안락하고 조용한 실내를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4륜구동이 채택이 안 됩니다. 가솔린은 2륜, 그러니까 전륜구동 차량만 있는데 이렇게 코너링을 해보면 의외로 잘 버텨줍니다. 한 가지 조금 의아한 점은 바로 서스펜션의 그 쇼크업 쇼버의 스트로크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주행을 해보면 이 바운싱이 조금 크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의외로 또 고속도로에 올라와서는 단단한 탄탄한 느낌의 승차감을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다분히 르노다운, 프랑스 차다운 느낌이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내에서는 조금 부드럽게 완만하게 움직여주고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조금 단단한 느낌 잘 전달해주고 있어서 승차감도 저는 안정감도 있고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QM6에 조금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S링크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꺼놓고 있는데요. 뭔가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 버튼을 좀 많이 눌러야 되는 불편함은 저는 저랑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냥 핫키 형태로 나와 있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편하지 인포테인먼트 사용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안 맞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을 고려를 해봐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내의 어떤 플라스틱 소재나 인조 가죽이지만 가죽을 덧대서 이렇게 좀 멋을 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차량의 고급감을 조금 끌어올리는데 분명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9인치 휠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25에 55 사이즈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19인치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튀는 것도 많지 않고요. 타이어의 선택이 아주 절묘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거나 조금 과격하게 주행을 해봐도 타이어의 그립이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휠 타이어의 선택은 차량의 배기량이나 크기, 무게 뭐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이상 주니TV에서 살펴본 르노 삼성의 QM6 2.0 GD 가솔린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